첫 번째 모닝백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진다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험료 인상이잖아요. 네. 보험료가 조금 오르게 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 가입자는 7,700원, 사업자목까지 내야 하는 지역 가입자는 그 2배인 15,4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조금 아닌데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내년에는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그럼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도 오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수령액도 안 올려주면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수령액도 조금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도 조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연금보험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 대체율이 기존에는 41.5%였는데 이게 43%로 인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꽉 채운다. 그러면 기존에는 매달 123만 7천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9만 2천 원이 늘어난 약 133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외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세대 간에 차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청년 세대들은 나는 오른 보험료 오래 내야 되잖아. 이런 네. 불만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청년층을 상대로 한 크레딧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없이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고요. 군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요.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일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럼 1년 동안에 한 몇 시간쯤 일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평균으로 따지면은요. 1859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4-5번째 많은 이제 일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동안 머리를 맞대 왔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축 로드맵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번에 핵심으로 내세운 과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인데요. 아마 일반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도입하는 곳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포괄임금제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일어왔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1년 동안에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당신한테는 이만큼 돈을 줄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야근을 오래 시켜도 또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임금 제도를 도입한 직장에서는 계속 일을 막 시키는 거죠. 그쵸. 마음 놓고. 이게 장시간 노동시간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노동시간의 기록과 관리 의무도 제도화하는데요. 이것도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기록 안 하면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도 아주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는 물론이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을 해서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회사 퇴근하고 난 다음에 상사가 카톡 막 보내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방안이 마련됐나요? 반차를 법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취업 규칙으로 반차 사용 여부를 규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든 기업한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날에는 오전 4시간 근무 후에 휴게 시간 30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이 30분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차를 사용할 때 30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노동시간하고 관련돼 있겠죠. 또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개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요. 연차휴가 사용 시에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이 될지 이것도 한번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가맹 분야 실태조사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네. 문제가 되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가맹점주 가운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에 달했습니다. 뭔가 막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가 가장 높았고요. 편의점, 기타 외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가맹점주 수 1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점주가 300개 이상 10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이들보다 중도 해지를 많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주들이 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되면 많이 벌리면 피곤한 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로 매출이 안 오르면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매출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가맹점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갑질, 또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이 중도 해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위약금 부담이 61%로 가장 컸는데요. 이 외에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투자금 회수, 기존 재고 처리 부담 등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실제로 중도 해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41%에 달했습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특히 피자, 편의점,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응답이 높았고요. 가맹점주가 1000개 이상인 대형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가맹점주가 정한 필수 품목 중에서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84%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조사보다 5.1%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막 강매를 하니까 네.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주로 강매를 하느냐? 포장 배달용품 봉투가 가장 많았고요. 양념, 소스류, 기름, 청소용품, 식자재, 식료품 등이 주요한 그러니까 강요되는 물품으로 꼽았는데요. 다른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용품까지 강매하는 건 좀 제가 볼 때 심한 거 아닌가 네. 싶어요. 이게 바로 갑질로 연결되는 겁니다.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48%였습니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의 과장, 은폐, 축소, 광고비 등 부당 전가, 필수 품목 등 거래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이 꼽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네. 조사 결과 진짜 이런 걸로 드러난 거네요. 그죠? 예.
2026년에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아이고 정말 장사 잘 돼서 바빠 죽겠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니픽 학생 마음 건강 지원입니다. 네, 한창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아프다. 그것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종종 듣곤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경직에 내몰린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우울감을 겪는 10대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밝힌 대책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됩니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기존에 56개였는데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대폭 늘리고요.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기로 했고요. 상담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을 하는데요.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얼굴 보세요. 그 표정이 없어요. 네. 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그리고 까만색 파카 입고 이렇게 하고 걸어다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이 마음 건강 지킬 수 있는 지원이 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외에 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 들어줄게 전화 상담망을 신설을 하고요. 이용 대상도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의원 진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 바우처도 지원 범위를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교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진학을 하는 학생들을 추적 관리하면서 학생들 마음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